안녕하세요. 정진엔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올리려고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퀄리티의 뭐 영상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좋은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좀 정보 전달을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그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뭐 최근에는 뭐 빈도가 좀 줄긴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뭐 많이 할 때는 30대 이상 작업을 했던 이제 세타2 MPI 엔진 그 분해하고 그 소음 발생하는 원인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한번 영상을 올려놓은 거 업로드 해놓은 게 있을 건데 일단은 좀 시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익숙한 차종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 차량은 전장품은 저희가 이제 달고 와서 작업장에서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내렸을 때 보통 이제 앞에 벨트랑 베어링류들은 교환을 제가 좀 추천도 드리는 편이고, 많이들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내렸을 때는 작업이 좀 수월한데 올려놓고는 교환하기가 어려우니까 소모품류들 내렸을 때 많이들 교환해달라고들 하시기도 하고, 또 교환을 안 해드리면은 왜 내렸을 때 안 했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작업들을 해드리고 있고, 요번 이제 제네레이터는 전에 한번 교환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뜯고 있는 게 이제 에어컨 콤프레셔, 뭐 제네레이터, 그리고 뭐 아이들 베어링 달려있는 그 저거요 다이, 그리고 저건 오일 게이지 파이프, 그리고 노크 센서. 이제 오일 게이지 파이프는 간혹 이렇게 쩔어붙어 갖고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한 10대 20대 정도 작업하면 한 대 정도 이러는데, 하필 오늘 영상 찍는 차가 이게 안 빠져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엔진 밑에 어퍼블럭을 분해하면서 이제 뜯게 되는, 뜯으면 잘 나옵니다. 망치로 때려가면서 공구로. 그리고 뒤쪽에 들어가는, 지금 빼고 있는 거는 캠각 센서, 흡기 쪽이죠. 흡기 쪽, 배기 쪽 두 개 캠각 센서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두 개가 품번이 똑같습니다. 지금 뜯는 거는 후라이에 토크 컨버터랑 연결해주는 중간 아답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기 매뉴얼들. 섹타2 MPI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배기 매뉴얼드 쪽에 촉매가 붙지는 않고 그 밑에 쪽으로 그 촉매가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정화 효율을 높이려고 배기 매뉴얼드에 촉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차량들이 많은데, 그런 차량들은 이제 오일 연소가 있거나 그러면은 촉매가 대부분 잘 손상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촉매를 저쪽 배기 매뉴얼드 쪽에 다는 것보다는 밑에 쪽에 따로 연결해서 머플러 라인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차주분이 워터펌프도 교환을 원하셔서 이제 뜯는 과정에서 워터펌프까지 제거를 하는 모습이고,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 배기 쪽에 터보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차량들은, 뭐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EGR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장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 전장품 제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차량은 엄청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가장 많이 작업하고 가장 빨리 작업하고 가장 저렴하게 작업하는 차종이에요. 지금 뜯는 거는 크랭크 각센서. 각센서가 총 3개가 들어가죠. 말 그대로 이제 크랭크 각센서는 이제 크랭크 샤프트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센서고, 캠각 센서는 캠 샤프트의 위치를 잡아주는 센서예요. 근데 보통 캠 샤프트, 캠각 센서가 좌우로 들어가는 게 2개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흡기 배기 쪽에 CVVT라고 해서 가변 그 조정 밸브, 타이밍 밸브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읽어주고, 그 위치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경고등을 점등시켜줘서 뭔가 이상이 있다, 뭐 출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전장품 제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엔진을 탈착하고 요 상태로 저희 작업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엔진 분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업 이제 최근 날짜죠. 지금 1월 11일 올해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서 차주분한테 카톡으로 이제 한 번에 다 전송을 해드려요. 저희는 뭐 맨날 하는 일이지만 차주분들은 이런 작업들은 흔치 않으니까 작업하는 내용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옆에서 계시면서 직접 보시거나 그러면 사진을 따로 찍지는 않는데 자리에 안 계시면은 웬만하면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세타2 MPI 엔진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이나 뭐 커넥팅 로드, 뭐 크랭크 샤프트, 뭐 실린더 뭐 이런 것들이 그 세타1 엔진하고 많이 호환이 돼요. 뭐 크랭크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뭐 구조상 다른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피스톤이나 이런 것들은 1세대부터 지금 마지막 나온 2세대까지도 동일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LPG나 MPI, 뭐 가솔린이나 뭐 구별 없이 똑같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스톤이나 피스톤 링. 구조도 엄청 단순해서 그래서 뭐 잘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립 과정도 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작업이 잘못되거나 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하자율도 굉장히 적은 엔진이에요. 저희가 조립을 잘한다기보다도 엔진 자체가 재생빨이 좀 잘 받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 커버 제가 하면은 타이밍 이제 체인 방식이죠. 이따가 또 조립 과정을 영상을 좀 찍어서 편집을 해놔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작업을 할 때 타이밍 체인류를 이제 교환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교환을 하면 당연히 뭐 좋기는 하겠지만 이 차들은 타이밍 체인이 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난다 그러면은 조립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보통 이상 있을 때만 교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 비용으로 차라리 다른 소모품류도 교환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새거로 교환하면 사실 가장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가성비 위주로 작업을 하는 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부품들은 재사용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비용이 뭐 일반적으로 뭐 신품으로 뭐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작업했을 때 비용이 한 4분의 1 정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모든 부품을 전부 다 신품으로 교환을 하면서 하진 않고 있고, 아주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제 필수적인 것들은 정품으로 가능하면 교환합니다. 이 세타 엔진은 이 태핏 방식이에요. 그 오토레시 방식이 아니고 그 밸브, 그 사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밸브 하나하나마다 간극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세타 엔진이 실린더 내구성은 좀 많이 약한 편인데 헤드 내구성은 제가 뭐 본 국산 차량이나 뭐 다른 뭐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밸브 캡을 벗겨보면 밸브 상단 쪽에 데미지를 받는 경우가 뭐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세타 엔진은 밸브 쪽이나 태피 쪽이 뭐 마모가 돼가지고 파먹은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핏을 빼서 사진을 이제 찍고 있는데, 태핏 사진 찍어놓은 게 왜 영상에 안 나왔지? 뒤쪽으로 좀 빠졌나? 이제 영상의 중간에 한번 인코딩을 다시 하면서, 여기 435라고 써있는 숫자가 이 태핏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 그 간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숫자가 뭐 300대도 있고 뭐 200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400대도 있고 하는데, 그 간극하고 캠샤프트하고 간극을 다 이제 맞춰가지고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빼놓죠. 최대한 간극이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타 엔진은 요 간극이 틀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세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헤드 오버홀 들어가게 되면 간극 조절을 다시 하긴 하지만 보통은 틀어지지 않는 편이에요. 잘 틀어지지 않아서 대부분 재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람다 엔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람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 밸브 가이드라고 하는 이제 밸브를 잡아주는 그 파이프 자체 유격이 좀 잘 생기는 편이고, 그 부분 때문에 밸브 간극 유격 꼭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밸브가 마모돼서 밸브 치는 소음 때문에도 많이 입고가 되는 편이고, 그래서 람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픽 같은 경우도 주문을 해서 저희가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좀 물건을 많이 좀 구해 놓는 편이에요. 자주 쓰는 것들만 쓰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임팩으로 바로 쏘지 않고 저 복수대로 지금 유림을 다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간혹 가다가 카센터에서 작업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이 저거를 이제 임팩으로 막 이제 엄청 쏘셔가지고 볼트가 다 넘어가지고 엔진 헤드를 못 내려가지고 엔진 교환해달라고 이렇게 의뢰 오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세요. 네. 요즘에 나오는 볼트, 요즘이라고 하긴 또 너무 옛날인데, 이게 볼트들이 헤드 볼트가 탄성 볼트여서 볼트가 조일 때 약간 늘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쪼그라들면서 당기는 힘이 엄청 세져서, 처음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800 토크로 조였다. 그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만 지나도 당기면은 1000 이상, 1200 이상 나와요. 이게 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저거는 임팩으로 공구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손으로 잘 고정시켜서 유림을 시켜야 돼요. 헤드볼트를 제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타 엔진은 보면은 헤드볼트 쪽으로도 문제가 안 생기고 실린더 쪽으로 스커핑 증상 생기는 거 말고는 사실은 참 괜찮은 엔진인데, 그 스커핑 증상 생기는 것도 사실 구형 세타 1 엔진은 이제 세타 2 MPI 엔진보다는 빈도가 훨씬 적어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랭크 샤프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구형 세타 1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크랭크 샤프트 날개가 굉장히 좀 크고 다 무겁고 날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8개가 전부 다 날개가 큰 날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구조적으로 어느 한쪽은 좀 높고 어느 한쪽은 낮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오일을 잘 리프팅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일팬에 있는 오일을 크랭크 샤프트에 있는 날개가 이제 쳐주면서 오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세타2 MPI 같은 경우에는 바란스 샤프트도 안 들어가고 오일 펌프를 그냥 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이거는 헤드 밸브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스커핑이 제일 심한 부분이 이제 헤드 밸브 쪽에도 카본이 좀 많이 껴요. 오일이 연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린더가 마모가 되죠. 뭐 소리가 나는 원인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쵸, 이렇게 실린더랑 피스톤 쪽이 이제 스커핑 스크래치가 생기면 당연히 사이즈가 빠지겠죠. 여기 좀 깨끗해. 여기는 좀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올리시죠? 오, 이게 좋은데? 눈으로 보이는 이게 스커핑이 심한 부분이, 얘는 좀 이게 심하고 내려봐. 그쵸, 요 양쪽에 비해서 스커핑 증상이 좀 덜하기 때문에 소음이 확실히 덜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커핑 증상이 생겨서 소음이 발생한다. 또 MPI 엔진은 대부분 요 증상 때문에 이제 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실린더 보링 작업해서 정상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이제 피스톤을 신품으로 이제 교환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정품을 써요. 뭐 정품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뭐 다른 업체들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니까, 근데 그 피스톤 상단에 STD라고 이제
파란색 글씨가 써 있는 거는 그 비품이라고 하기는 사실 좀 그런데, 이게 피스톤을 만드는 회사가 동양 피스톤이라고 같은 회사인데 동양 피스톤 거를 다이렉트로 이제 주문해서 사용을 하면 좀 저렴해요, 피스톤 가격이. 근데 이제 그거는 스탠다드 사이즈밖에 피스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피스톤 상단에 B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정품보다는 조금 오버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순정보다는 조금 오버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게 모비스에서 나오는 피스톤은 뭐 스탠다드 A, B, C 그레이드로 해서 이렇게 피스톤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보링 작업을 하고 이제 재사용을 하는 거니까, 재작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동양 피스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비품, 이제 모비스가 아니니까 일단 비품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스탠다드 사이즈밖에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면은 보통 피스톤 상단에 STD라고 써 있으면은 그거는 뭐 동양 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품은 아닙니다. 사실 같은 회사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다른 것 뿐인 거지. 근데 저희는 가능하면 요 정품으로 이렇게 B그레이드를 맞춰갖고 쓰려고 해요. 그게 제일 조용하더라고요. 엔진 작업을 했을 때, 작업하고 난 뒤에 엔진 소음이 가장 조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품을 사용하고, 요게 근데 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비품을 쓰기도 했는데, 나오면 정품을 씁니다. 헤드 가스켓도 교환을 해주고, 테두리 쪽으로 실리콘을 조금 쏴주고 있죠. 이게 요것도 이제 가스켓이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 가스켓은 아주 간혹 가다가 나중에 이제 헤드 면 쪽에서 오일이 누유가 돼서 재입고된 적이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작업을 할 때 가능하면 바깥쪽 테두리 쪽으로는 실리콘을 한 번씩 쏴주고, 뭐 난 뒤로는 뭐 그런 문제도 없었고, 요거 말고 다른 품번의 가스켓이 있어요. 실리콘 처리 코팅이 돼서 나오는 그 가스켓이 있는데, 그 가스켓이 물건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헤드볼트 이제 조여주고, 편집할 때는 2배속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빨리 해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지금 2배속이라 좀 빨리 조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토크렌즈는 항상 마지막에 토크가 나올 시점에는 천천히 당겨줘서 맞춰주는 게 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재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작업 과정에서 뭐 오일이나 뭐 이런 윤활유들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정상적인 토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토크렌치의 토크 저것만 믿고 마냥 조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래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딱 임팩으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받은 상황에서 돌아가는 각도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토크렌치로 토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정도 토크가 이제 볼트가 회전을 하면 더 이상은 조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헤드볼트 조임 문제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서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정비하시는 분들, 뭐 유튜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이 토크 막 이런 거 엄청 뭐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좋은 방법은 사실은 맞죠. 그게 FM인 거는 맞는데, 이게 볼트라고 하는 거는 허용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정 기준을 맞춰주고 하다 보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고퀄리티의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남들이 하지 못한 어려운 작업을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좀 많이 고장나고 많이 똑같은 작업 많이 반복하고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저렴하게 하고 그리고 하자 안 생기게 하고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차종들 작업은 저희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도 외주를 주기도 하고
저희가 못하는 건 사실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저희가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막 씌우는 것 같지만 요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제자리가 있고 그 위치가 바뀌면은 저 캠샤프트가 돌지를 않아요. 캠샤프트가 회전을 하질 않기 때문에 꼭 순서에 맞게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흡기 100이 뭐 1, 2, 3, 4번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조립을 할 때 한 번에 세게 조이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해서 조이죠. 이게 처음부터 너무 어느 하나를 특정 세게 조여버리면은 이게 실린더는 알루미늄이고 크랭크 샤프트는 단조 뭐 합금이에요. 엄청 강한 철인데 요게 들어가면서 이제 헤드 쪽에 알루미늄을 눌러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캠 샤프트가 그것 때문에 또 안 돌기도 하니까 요것도 조일 때는 힘을 최대한 분산해서 이렇게 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앞에 들어가는 게 CVVT라고, 저게 이제 가변 타이밍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을 특정 상황에 따라서 뭐 배기 밸브를 빨리 열어주고 흡기 밸브를 빨리 닫아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장치입니다. 그러면서 출력을 더 올려주는 거고. 섹타 엔진은 저 CVVT도 내구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상하게 뭐 람다 엔진 같은 경우는 저 CVVT도 많이 망가지거든요. 누우 엔진 같은 경우도 CVVT가 손상이 잘 가요. 근데 섹타 엔진은 참 헤드 관련해서는 내구성이 국산 차량 중에서는 어느 차량보다도 튼튼한 것 같습니다. 가이드 고무 때문에 오일 먹는 경우도 거의 없고. 타이밍 체인을 걸어줄 겁니다. 표시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표시 이제 표시를 보고도 맞출 수 있는데, 이 차는 타이밍을 캠 샤프트나 크랭크 샤프트 위치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 체인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제가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체인 가이드도 손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토 텐셔너 사진을 안 찍었는데요. 이게 장력 조절해주는 오토 텐셔너예요. 오일 유압으로 작동이 되는 장치고, 얘네들은 어떤 상황에서 뒤로 밀려갖고 타이밍이 넘지 않게끔 그 이빨이 기아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잘 되지는 않는 부품이라 저것도 재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지금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맞추면서 한 코가 틀어져가지고 다시 맞추는 거고. 근데 요 다음에 나온 누 엔진은 초창기 모델은 저 뒤로 밀리는 장치를 잠금 장치를 안 해놔서 그것 때문에 개선이 돼가지고 개선품이 지금은 나오고 있거든요. 쇠타 엔진 때 적용됐던 게 누 엔진 때 왜 적용이 안 되는지 타이밍을 맞춰서 확인을 합니다. 사진을 찍자. 지금 보시면은 표시는 약간 틀어져 보이지만 그 코가 있죠. 타이밍 코가 지금 그 일자선에 딱 일직선이 돼 있죠. 요게 맞아 있고,
요 아래쪽에 캠샤프트 쪽에 저 안쪽에 들어가는 면하고 그 위에 타이밍 체인 위 아래 사이 가운데가 이제 이빨 그 기아 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딱 중앙에 위치를 하면은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면 뭐 소음도 소음이지만 타이밍이 미세하게 틀어지면서 엔진 부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작업 전에 차량을 집어 넣으면서 이게 떨림이 유난히 좀 심하다. 뭐 세타 엔진 자체가 원래 좀 떨림은 있지만 떨림이 유난히 심하다 그러면 타이밍 체인이 늘어난 것도 약간 의심을 하거든요. 헤드 밸브에서 압축 손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는 거. 지금 이제 하는 거는 토치로 장갑을 아무래도 끼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토치로 이제 장갑의 잔털을 다 날려주고 에어로 불어서 최대한 잔먼지를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전에 그 제가 포스팅이 아니지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댓글 중에 장갑을 안 끼고 하니까 아니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서 이 업체는 믿고 거르겠다 뭐 이런 댓글이 있어갖고 제가 장문에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저희도 뭐 맨손으로도 작업을 하고 맨손으로 할 때는 맨손으로 해요. 뭐 피스톤 링을 끼거나 뭐 그럴 때는 맨손으로 이제 하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부품들이 굉장히 좀 날카롭기도 해서 다칠 위험도 사실은 있고 다칠 위험도 위험이지만 뭐 라텍스 장갑 같은 거 요즘에는 맨손에 닿기시면 라텍스 장갑 끼고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손에 이제 기름 같은 것들이 이제 오일 같은 것들이 묻으면 그게 오히려 이제 이물질이 계속 이제 흙가루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여기 붙는 거예요. 저희 작업장이 뭐 아주 깨끗한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물질들을 묻어내고 닦아내는 과정에서 또 보루를 사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먼지를 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업하면서 뭐 장갑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조심을 해서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앞으로도 장갑을 벗고 작업을 할 계획은 없고 장갑을 끼고 한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개인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장갑을 안 끼시는 분들이 이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갑을 안 낀다기보다는 장갑을 안 끼는 게 편하니까 그분들은 장갑을 안 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손에 언제 완전히 손이 엄청 투박하신 분들 장갑 안 끼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 성향의 차이인 거지. 장갑 낀다고 해가지고 요게 뭐 작업이 엄청나게 뭐 퀄리티가 떨어지고 문제가 나중에 유발이 되고 장갑을 안 낀다고 해서 엄청 깨끗하게 되고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타이밍 카바 덮고 밑에 오일팬 볼트 조이고 또 불편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10mm 볼트, 12mm 볼트 이런 것들 사용을 할 때는 토크렌치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대 작업하기도 힘들고 저희는 좀 저렴하게 많이 하자 없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가능하면 저런 부품들, 저런 가스켓류들은 비품을 사용 안 하고 정품을 사용하려고 해요. 비품이 한 대 전체로 따지자고 하면은 뭐 몇만 원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뭐 순정 부품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 순정 부품이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이 아니고 예. 또 블로그를 하면 이제 또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사진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제 비품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는 좀 그것도 좀 보기 안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성능적인 면에서도 정품이 더 나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해드릴 수 있는 건 가능하면 정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립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을 발라주고 있죠 지금. 요 실리콘을 발라주는 거는 얘네들이 크랭크 샤프트가 뒤쪽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실리콘을 바르지 않거나 저 볼트를 하나 안 채웠다 그러면 저 뒤쪽으로 엔진 오일이 막 쏟아질 거예요. 요거는 뭐 차종마다 다 달라요. 발라주고 안 발라주고는 차종 크랭크 샤프트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다른 건데 세타 엔진은 발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바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살짝만 발라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립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영상이 이제 거의 끝날 거고, 작업 전 소음과 작업 후 소음 영상을 이제 들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게 냉간시가 아니라 열간시라서 소음이 조금, 아까 영상 인코딩한 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적게 나와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 소리가 좀 우리가 실제로 듣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뭐 인젝터 소리, 그 따따따따 짤짤짤짤하게 나는 소리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게 크게 들리는데 실제로 또 안에 들으면 그 소리는 사람 귀에는 또 잘 안 들리거든요. 오히려 이제 피스톤 치는 이런 둔탁한 소리는 이제 엄청 크게 나죠. 저 이쪽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영상에서는 소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주 차주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차주분들은 이 소리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고 본인들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저한테도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스카핑 소음은 피스톤 교체하고 실린더 보링 하는 작업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정도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작업하는 것들 많이 영상 이렇게 좀 편집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업로드 할 계획이니까 네, 많이 봐주세요. 하다 보면 점점 늘겠죠 뭐.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영상 편집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나 제 영상에 좀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다음 영상 편집하거나 음성 더빙하거나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 자막을 넣는 영상들이 사실은 보기 편한 거는 사실인데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 이거 좀 영상을 좀 잘 해보려고 학원 다니고 있는데 자막 이런 거는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니까 자막을 좀 빨리빨리 입히고 쉽게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해서 자막은 가능하면 넣을 계획인데, 일단은 당분간은 영상 업로드를 좀 먼저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으니까 좀 최대한 쉽고 제가 편하게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영상을 좀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성 더빙도 해가면서 하는 게 첫 영상인데 저도 좀 많이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점점 뭐 익숙해지겠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 아래에 아마 남겨 놓을 건데 저희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많은 작업 후기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전화로도 문의 주시면은 가능하면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